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0월 4일 일요일입니다. 어느덧 추석 연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슬슬 좀 월요병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그래도 또 월요일 주식시장이 기대돼서 빨리 월요일 주식시장이 열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지금 마음은 좀 복잡한 것 같네요. 그래도 일단은 주식시장 개장을 하니까 또 활기차게 주식시장 대응을 하면서 월요병 이겨보도록 하고요. 또 그러니까 주식시장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쌓일 수도 있지만 잘 대응을 해서 수익이 나면 또 스트레스가 해소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또 우리 계좌도 좀 빵빵하게 수익도 증대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오늘의 저희 방송 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저희 방송 잘 시청해 주시고요. 또 주위 분들에게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10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주간의 주식시장 전략도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 달 동안 가장 중요한 건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고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완치가 빨리 되느냐 또는 건강이 악화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선 선거운동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한 좀 투자 포인트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의 이 이슈를 통해서 바이든이 오히려 이제 승기를 잡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정표를 받으면서 재선에 유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나가 봐야지 아는 거죠. 그리고 예측은 반반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한 달 후 미래로 가서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대응이 중요한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들은 어제도 드렸고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주요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 날은 미국의 9월 서비스업 PMI 지수, ISM 비제조업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 지표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보셔야 되고요. 이에 따른 또 미국 시장의 움직임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우리나라의 9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미국의 8월 수출입, 무역 수지 발표가 있습니다. 물가 지수는 좀 추석을 앞두고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표로서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수출입 역시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8일 목요일 바로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10월에 거의 시작인데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8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만기가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포지션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게 낫죠. 만기일은 조심을 하는 게 낫고 만기일 급락을 하면 저점에서 매수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9월 차이신 서비스 PMI도 발표합니다. 중국 시장은 이제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휴장이고요. 8일날 중국의 9월 차이신 서비스 PMI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9일날 중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10월 중국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첫 번째 이슈가 8일날 발표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내일부터 월요일 좀 힘든 월요일이 시작될 수 있겠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10월 9일 금요일이 좀 한글날로 또 휴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4일간만 열심히 또 일하시면 또 3일간 또 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안 열리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휴식은 언제나 좋은 거니까요.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휴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이하네요 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잠정 실적을 언제 발표한다. 그런 발표가 항상 있었는데 제가 못 찾겠어요. 3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를 언제 할지 못 찾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들 보니까 주 후반에 발표할 것이다. 또는 다음 주 초반부에 발표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잠정 실적
계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죠. 지금 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해서 한 11조까지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1조 원까지도 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하락을 할 때마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실적 발표하는 날 차익 실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7월달 같은 경우에 보면은 2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2분기 실적 발표하는 날 갭 상승을 했고 그 이후에 좀 장대 음봉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뻥 터지는 날이 온다는 거죠. 이렇게 갭 상승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음 주 초반부에는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6만 전자 이상에서는 좀 단기 차익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LG전자도 마찬가지예요. LG전자도 지금 상당히 좋은 3분기 실적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부에 조정 시에 계속적으로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가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예요. 근데 4분기 실적은 그래서 다시 이제 3분기보다는 꺾일 겁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조금 이제 주춤거리면서 박스권으로 특히 회귀할 거예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4분기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럴 때 팔아야 되죠. 구재고들을 팔아야 됩니다. 소진을 해야 되고요. 물론 또 많이 팔면 매출이 오를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많이 팔기 위해서 싸게 팔아야 된다.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3분기 실적은 좋지만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다.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시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해서는 지금 뭐랄까 좀 쉬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오는 거예요. 쉬운 투자 뭐다? 박스권 매매. 하락하면 매수하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저의 예전 고객님 중에서 이제 채팅창 같은데 닉네임이 수익 낼 때 매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10월 주식시장은 수익 날 때 매도 이게 좀 정답인 것 같고 수익 날 때 매도를 하면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불현듯이 떠오르네요. 10월 주식시장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고요. 10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70포인트가 중요하고 깰 경우에는 121선까지 갈 수 있고 올라가봤자 2450 정도는 고점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박스권에 대해서 대응하는 자세. 수익 날 때 차익 실현하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수익 나면 차익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점에서 주 초반부에 만약에 좀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밀린다거나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리스크가 아니잖아요. 미국의 정치적 리스크. 그래서 경제적 리스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매수하자. 삼성전자, LG전자를 떨어질 때 매수하면 실적 발표 좋게 발표할 때 팔고 나오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잘 모르는 주린이들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뉴스에 나오면은 그때 매수하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미리미리 매수했다가 실적이 좋게 나올 때 차익 실현하자. 그게 좀 이번 주에는 좀 투자의 포인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 좀 베이직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실적 발표하기 전에 좀 모아나갔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빵 터지면 단기 차익 실현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